피부 톤이 어둡던지 하얗던지 관리를 잘하게 되면 투명감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사람이 되게 맑아 보여요. 주근깨가 진짜 심하게 여기가 다 올라온 거야. 나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텍토처럼 해가지고 적셔서 올려두면 그 부위가 진짜 뽀얗게 돼요. 안녕하세요. 빗사이트 뷰티인사이드의 제이입니다. 이제 우리 꽃도 피고 벚꽃의 축제가 시작되는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4월인가요? 4월이 되었네요, 벌써. 근데 왜 춥죠? 우리 미니 씨는 G드래곤 콘서트 갔다 오고 우리 지니님은 어떻게 꽃 좀 보고 오셨나요? 꽃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가지고 진짜 꽃샘추인가? 요즘에 해가 되게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걷기도 좋고 해가 많이 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햇살입니다. 그러면 또 화이트닝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죠. 원래 제가 피부가 되게 하얀 편이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맞아, 지금도 하얗잖아요. 네네, 제가 굉장히. 피부가 되게 하얀 편인데 40이 넘어가고 나이가 들면서 제가 어제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얼굴이 약간 누리끼리해진 게 약간 거무튀튀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속살은 하얀데 얼굴만 검해졌어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추운 겨울 내내 실내에만 있다가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자외선 관리, 미백 관리에 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지고 색소 같은 것들이 많으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톤이 다운돼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색소 침착들 그리고 기미 주근깨 이런 색소 관리를 좀 해주시면 얼굴이 훨씬 더 밝고 맑게 보일 수 있고 사람이 좀 더 깨끗하고 우아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니님 얘기했던 얼굴이 갑자기 되게 거무튀튀한 것 같다. 왜 내 얼굴이 이렇게 까무잡잡해 보이지? 하는 것들은 잠이 부족하거나 혹은 피부 장벽 관리가 안 되어서 피부 표피층에 수분이 좀 덜 머금으면 그렇게 좀 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피부 표피층에 물을 잘 머금고 있으면 사실 투명해 보여요. 반신욕 하실 때 있죠. 왜 피부 이렇게 나 하고 나오면 되게 뽀송뽀송하니 이렇게 투명하지 않나요? 물 머금어서 피부 표피층 수분감이 잘 머금고 있고 피부 장벽이 건강한 상태라면 확실히 피부가 투명하고 좀 맑아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이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피부가 원래 까마셨던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연예인분들 중에 보면 원래 까맸다가 하얘지신 분들이 계시고 또 원래 하였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까매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보면 좀 되게 어두운 톤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진짜 무슨 백옥같이 백설공주처럼 하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피부가 원래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부가 굉장히 하였을 거예요. 본인 톤이. 근데 이제 관리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자외선을 좀 더 쐈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어서 피부가 좀 어두워 보였다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외선 관리까지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가장 밝은 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이제 자외선을 받아서 까매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후 관리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피부가 밝으신 분들은 굉장히 되게 백옥처럼 밝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피부 표피 기저층에 멜라노사이트라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덜 활성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피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은 멜라닌 공장이 조금 더 활성이 되도록 유전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피부톤이 좀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해야 하얘질 수 있나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피부 톤이 어둡던지 하얗던지 관리를 잘하게 되면 투명감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사람이 되게 맑아 보여요. 피부 장벽만 잘 관리를 해줘도 이런 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외선이나 이제 피부 장벽 관리 같은 것들이 안 돼서 탁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피부가 유전적으로 하얗신 분들도 자외선을 많이 쐬면 어쨌든 그거보다 그을려서 어두워지고 피부 장벽 관리라든지 세포 관리가 안 돼서 좀 더 각질층이 많이 일어난 피부가 되면 피부가 탁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두 피부 다 사실 그냥 피부 관리를 똑같이 해주시면
나의 피부 톤에서 가장 밝은 그리고 좀 건강한 피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님, 그럼 혹시 미백을 위해서 제이님이 특별히 관리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성분 있나요? 멜라닌 색소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피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원장님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외선으로부터 이 피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우산을 편다라고 표현을 되게 쉽게 얘기해 주셔서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멜라노사이트라는 피부 표피에 우산을 펴주는 거예요.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 피부 세포에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멜라노사이트라는 공장에서 자꾸 우산을 생성해내고 자꾸 표피층으로 보내요.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감싸면서 보호하게 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산하고 나서도 태아에게 이제 모유 수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피부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 부위도 멜라닌 색소를 계속 보내서 그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멜라닌도 피부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호하는 물질이다. 얘를 좀 안 생기게 잘 관리를 하려면 좋은 원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생활 습관들도 많이 있고, 첫 번째로는 자외선 관리, 선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공장이 활성이 안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표피까지 올라오지 않게 미리 외부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하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선크림을 한 번만 바르시고 이제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르는 편이에요. 아침에 선크림을 바르고 그 후에는 선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발라주는 편이고, 제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20대부터 사실 저는 양산을 계속 썼어요. 자외선 때문에 광노화는 생각보다 좀 안 온 편이에요. 다행히 관리한 거에 비해서는 좀 덜 늙은 편인데, 그게 아마 자외선 관리가 잘 돼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미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피부톤이 어두워진 경우에는 어떠한 성분의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나요? 피부톤을 좀 빨리 돌리고 싶다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원료들이 있죠. 우리 미백에 관련된 원료들에는 뭐 나이아시나마이드,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아스코빅 애시드, 그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그게 있고, 그리고 알부틴 혹은 글루타치온, 마지막으로 뭐 먹는 트라넥산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시면 다 뒤로 가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멜라노사이트라는 멜라닌 공장, 그게 이렇게 문어처럼 생겼어요. 여기 안에 멜라노즘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이 멜라노즘이 멜라닌을 머금고 아까 얘기한 표피층으로 보내요. 그 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티로신이라는 이 아미노산을 산화시켜요. 이것들을 활성이 안 되게 해주는 물질들인데 반응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시고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몸에 어떤 원료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 아니까 좀 살짝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얘를 자꾸 산화시키는 게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티로신을 산화시키면서 멜라닌 색소가 되는 거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화장품을 좀 발라야 되느냐, 내가 이미 까맣게 변하기 전이다. 근데 자외선을 좀 받았어. 그래서 까매지기 전에 내가 조금 빨리 이 공장을 억제를 시켜야 돼. 공장에서 나오는 이 멜라노즘에 멜라닌이 안 생기게 해야 돼. 그러면 나이아시나마이드하고 당연히 알부틴을 발라주면 되겠죠. 얘는 지속적으로 적어도 2달, 길게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는데요. 나이아시나마이드하고 알부틴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게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미 가동이 됐어, 멜라닌이 이미 배달이 되고 있어, 표피층으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어떤 성분이냐,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C. 이 비타민C는 산화된 세포들도 다시 환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C예요. 그러면 비타민C를 먹거나 바르면 피부가 하얘진다는 건가요? 먹거나 바르는 것들은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아요. 이 안티에이징에 빠질 수 없는 게 비타민 C잖아요. 활성산소를 좀 덜 나오게 하고 산화되는 것들을 좀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바르고 먹는 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러면 섭취를 하거나 용량 이런 거 주기는 어느 정도 써야 되나요? 관리라는 것은 사실 단기간으로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피부 장벽이 진짜 엉망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피부 장벽 상태가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좋은 상태에서는 내 영양을 듬뿍 받아들입니다. 피부가. 몸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곳이 내가 염증이 나거나 아프면 내 몸이 다 거기 집중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여기를 보호해야 되고 계속해서 재생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피부가 건강하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멜라닌 공장을 좀 가동을 좀 더디게 하기 위해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얼만큼 발라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식약청 고시한 걸로는 4.5% 이하 혹은 5% 이하일 때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미백 효과 그리고 보습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속도감이 더디다, 고함량을 나는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까지도 사용을 하시긴 해요. 그래서 따로 원료를 넣어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조금 조심하실 것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우리 화장품 만들 때 보면 아시겠지만 원산지나 회사마다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애초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좀 입자가 거칠어요. 그래서 이 거친 상태의 용해가 잘 안 되면 피부에 당연히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나이아시나마이드 자체가 좀 거칠기 때문에 잘 녹여서 바르시고 다 잘 녹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태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까 입자가 좀 거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르면서 가루가 결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또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유니레번가 그 자체 논문이 있기는 해요. 1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좀 사용을 했을 때에도 자극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되려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부가적인 이제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 화장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들 중 다른 것들이 좀 더 자극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료를 그냥 확인을 항상 하시고 나한테 좀 진짜 자극되고 이거는 피부에 좋을 것 같지 하다 하시면은 그거는 배제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진짜 나 도대체 이 화장품도 헷갈리고 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피부 상태도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닥터코스모 다사모 홈페이지에 스킨톡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유능한 연구원이 답변을 해드리고 루틴도 짜드리기도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오셔서 문의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4% 이하부터 시작을 해서 오래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자극이 없다면 점차적으로 성분을 늘려가는 것이 더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비타민 A처럼 작은 함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장기간 바르게 되면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료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도 좀 드셔도 될 것 같고 바르셔도 좋고 그리고 또 먹는 영양제로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트라넥산삼 색소 침착에서 할 때 얘기 드렸던 트라넥산삼 같은 것들을 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트라넥산삼은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이님 피부가 되게 하얀 편이신 것 같은데 원래 제이님은 하얀 편이셨나요? 아니면 원래 조금 어두웠는데 하얗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피부톤이 아주 막 굉장히 하얀 편은 아니에요. 아시아인계 색깔 중에 그냥 지금은 햇볕을 하도 일만 해서 햇볕을 못 받아서 하얗게 된 편인데 색소 침착이 굉장히 제가 심해요. 햇볕을 받으면 저는 주근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생기고 색소 침착도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좀 덜해요. 이게 유기자차의 우리 선크림 있죠. 되게 신기한 게 유기자차 선크림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환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포에 가는 자극을 줄여주는 건데 멜라닌도 똑같아요. 저도 이 색소 침착이 났을 때는 거의 루틴을 진짜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줘요. 그냥 루틴 진짜 간단해요. 우리 부스팅 에센스로 피부 길, 영양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항상 좀 머금게 해주고요. 저는 가지고 다니면서 에센스를 계속 뿌려줍니다. 건조할 틈이 없게 해줘요. 제가 건조하기도 하고 색소가 진짜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자극되는 환경을 최대한 안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피부과 시술을 제가 막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냥 아예 수시로 관리를 해줍니다. 계속 뿌려주고. 근데 거기에 그 나이아시나마이드 그 파우더 있잖아요. 저희 이번에 나오는 거 그거 에센스에 희석해가지고요. 그 부위에 저는 팩토를 해줘요. 올려놓으면은 피부가 진짜 뽀해집니다. 100%? 100%인데 조금 덜어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인데 그거를 팩토처럼 해가지고 적셔서 올려두면 그 부위가 진짜 뽀얗게 돼요. 이게 집중적인 관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색소 있는 부분에 제가 여기에 여드름 그 색소가 아직 이제야 없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토닝이나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가고 있는데 이런 부위에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해주는 편이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비타민 C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일주일에 3번, 2번 나눠서 발라줍니다. 너무 침착이 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위에는 하이드로퀴논 멜라토닌 크림 그걸로 부분만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됐으면 이게 또 건조함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생 크림을 정말 잘 도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예 건조할 틈이 없게 해주시면 돼요. 루틴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피부가 좀 백옥처럼 맑게 되실 수 있고, 이것도 좀 부족하다, 나는 피부과 시술에도 좀 돈을 쓰겠다 하면 토닝 관리도 있고 제네시스 관리도 있고 너무 좋은 스타룩스 이것만 해주셔도 피부가 진짜 뽀얗게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작년에 태국 갔을 때 그 래쉬가드 입었거든요. 근데도 여기 가슴 이 부분이 주근깨가 진짜 심하게 여기가 다 올라온 거예요. 나 너무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그냥 관리해줬어요. 부스팅 에센스하고 비타민C하고 하이드로퀴논.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피부세포 턴오버 주기를 빨리 올리고 싶어, 속도를. 그러면 비타민 A 계열 스티바 A 발라서 속도를 좀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 루틴들을 좀 내 피부를 좀 파악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봄, 여름 맑고 투명한 피부로 한번 지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부가 좀 검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도요, 피부가 검어도 진짜 예쁘죠. 건강한 피부로 보이고 자신만의 매력을 좀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으셔서 관리를 계속 해주시면 까만 피부톤이라 하더라도 좀 맑고 투명하게 건강한 피부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르시겠다 하시면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댓글이나 DM 혹은 스킨톡톡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가 백옥처럼 하얘지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위에 좀 탁한 피부로 고민이 있다, 그리고 색소 침착으로 고민이 있다 하신 분들은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양산 꼭 쓰세요.